네, 안녕하세요. 문풍당당입니다. 네, 오늘도 자소설닷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끝나는 분목부터 시작을 해보겠고요. 네, 이번에 보통 보면은 이 11월 정도 되면은 공고가 많이 안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죠? 그렇죠. 원래 사실 8, 9, 10월, 8월 말부터 해서 9월, 10월이 피크고 그쵸. 11월부터는 조금 덜 유명한 기업들이 남은 인재를 주워가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네. 공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좀 코로나라서 그런지 그쵸. 좀 더 늦춰졌던 경향도 있고 아직까지도 좀 괜찮은 기업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네.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좀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참, 첫 기업으로 니프코 코리아 진행해볼게요. 네. 여기서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인사부터 경영기획까지 문과분들, 특히 사무직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할 만한 직무가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특히 이렇게 아까 찾아보니까 자동차 부품이나 아니면 그렇죠. 뭐 인테리어 부품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네. 이런 제조업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에 들어가는 거는 이 문과 직무가 한번 들어가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좀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제조업 기반이고 하다 보니까 연봉이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사나 경영기획으로 들어가더라도 관리직으로 들어가더라도 물론 실제 생산직군보다 연봉이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낮은 연봉은 받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잘 아는 기업이 아니라서 뭐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대사항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당연히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특이한 게 1호 중급 이상 활용 가능자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일본계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아닌가 이 정도만 생각이 좀 들고요. 인사팀인데도 이렇게 1어들을 보내요. 일본 직원들 파견하고 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연구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원청에서 네. 요청한 대로 하청 기업은 벤더 기업들은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청 기업이 일본 기업이고 또 일본 기업에서 파견 직원을 보낼 경우에 인사 직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있는 것 같지 않나? 야, 근데 이게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 개발도 경험을 많이 보고 있고 인사도 관련 업무 경험자를 좀 뽑으려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인사하고 경영기획 같은 경우는 계약직인데 계약직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심사한다고 써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지원해도 괜찮다 생각하세요? 저는 인사나 경영기획 같은 경우는 사실 스펙을 쌓기가 어렵잖아요. 대학 기간 내에. 인턴 자리가 별로 없다? 그렇죠. 왜냐면은 바로 제가 정말 능력이 돼서 역량이 되고 스펙이 좋아서 바로 첫 공채부터 대기업 인사팀을 써서 붙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인사라는 직무가 사실 어느 회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인사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이건 그쪽에서 배웠던 뭐 4대 보험이 대기업 간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펙을 쌓는 내가 인사, HR 쪽이나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이 직무에서 뼈를 묻겠다 하는 이런 인정중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계약직이더라도 일단 가서 1년, 2년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회사에 중고 신입으로 지원하면 다 스펙이 된다.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인사나 경영기획, 마케팅 이런 것들은 자격증이나 이런 게 사실 없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정규직 전환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 인사 쪽을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회사 너무 오래 하면 기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해볼 회사 같은 경우는 비비안입니다. 비비안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매예요. 네. 어느 직무에서나, 어느 회사에서나 쓸 수 있는 직무고 구매만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계약직의 경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펙을 따로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쌓을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회사에 가는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엄청 좋은 기업에 구매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작은 기업에서부터 구매를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커리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써볼 만한 좋은 기업이라 생각이 그렇죠. 되고요. 왜냐면은 구매라는 직무만을 대학교 때 공부를 해서 스펙을 갖춰온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견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가리지 않고 구매 업무를 경험해본 직무 경험만이 스펙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 2년 전, 1, 2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삼성에 구매가 떴네, CJ에 구매가 떴네, 그냥 그때 다시 쓰셔도 되는 편안한 업무다, 직무다라고 생각하시면 규모에서만 차이가 있지 이름 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근직으로 가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배우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근무 지역이 굉장히 좋네요. 네, 서울이요. 용산. 네. 용산.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해볼 기업은 셀트리온.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그렇죠. 기업인데요. 서정진 회장님의 기업이죠. 네네. 네, 셀트리온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 셀트리온은 사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나눠진 그룹으로서
셀트리온이 보통 지주사고 연구 개발받는 하는 회사다 보니까 문과 직무에서 할 게 사실은 내그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판매는 글로벌 저기 헬스케어, 화장품은 헬스케어, 뭐 약은 제약, 셀트리온 제약에서 나가기 제약에서. 때문에 네네. 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법무팀, 구매 기획 뭐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여기에 또 지인이 있는데 네. 좀 야근이 좀 많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연식이라고 하네요. 네네. 회사가 생긴 게 2010년도에 생긴 회사잖아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갖춰야 할 시스템도 많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그만큼 할 일이 많이 늘어나고 그분도 문과직무인데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회사가 보니까 약간 사실 제가 여기 면접을 갔다 왔거든요. 아, 네네.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되게 좀 빡빡한 걸 좋아하시는 분 그렇죠. 같아요. 네. 되게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만들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서정진 회장님이 원래부터 대우 출신이에요. 그렇죠. 대우 임원, 최연소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죠. 대우 네. 문화가 아직 좀 남아있다고 그렇죠. 들었고 약간 열심히 하는 네. 그런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본인이 열심히 해서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네, 강연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서 정말 네. 대단하죠. 네. 직원분들도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 근데 그만큼의 어떠한 인풋 아웃풋은 확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문과에서 쓸 수 있는 직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매, IR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IR은 뭐 경력이니까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 꼭 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으로 해볼 회사는 HK 이노엔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없으실 텐데 처음 들었어요. 네, 간단합니다. 이전에 CJ 헬스케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헛개수 네네. 네, 헛개수나 컨디션 만드는 회사였죠. 네, 그 회사가 한국콜마라는 기업에 인수가 되면서 매각당하면서 한국콜마의 HK를 줄여서 HK 이노엔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HK 이노엔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제가 CJ 헬스케어 때도 지원도 해보고 네.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약간 좀 공고가 되게 스타트업처럼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정도 규모의 회사였어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이게 근데 되게 네. 웃긴 게 사실 CJ 때도 비슷하게 나갔거든요. 단지 로고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CJ CJ 때는 그룹사 공채, 공채였기 그룹사 때문에 공채. 이런 느낌의 네. 포스터가 아니었고 지금은 약간 되게 스타트업 같은 그런가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실 것 같았어 저희가 걱정이 돼서 뽑아봤는데 네. 근데 좀 탄탄하게 영업도 잘 되고 있고 많은 제약 품목을 갖고 그렇죠. 있는 네. 기업이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약 영업이라는 부분이 이 법이 많이 바뀌면서 나쁜 것들을 법으로 다 제한당하고 지금은 높은 연봉만 남아버린 네네. 신기한 직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보니까 CJ 헬스케어였다는 얘기를 아예 안 써놔가지고 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정말 꿀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쓴 근본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네. 없고 원래 근본이 있던 회사고 그렇죠. 옮겨서 아는 사람이 없는 데다가 지금 보면은 모집 직무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람을 지금 벌써 여기만 해도 진짜 10명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렇게 지원수가 적다는 거는 쓰기만 해도 내가 최소한 인적성 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최소한 일단 면접 가서 서로 이렇게 물어볼 거 물어보고 뭐 알고 싶은 거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마 연봉도 한 4천 무조건 넘죠. 넘을 거예요. 네. 그죠? 기본적으로 10위권 안, 제약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 연봉 문제는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그 정도 급의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전면허증 없으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이 모집 지역 연구자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런 제약 기업들이 출신 학교를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서울 인천 경기 쪽에 있기 때문에 뭐 부산에 담당하는 분은 부산 출신이 가장 잘한다. 네, 왜냐면 지역색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한 좋은 직무고요. 그래서 내가 좀 제약 영업을 생각 안 했더라도 저는 쓸 수 있다면은 좀 써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면접 연습도 되고 그리고 막상 들어갔는데 좋은 회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겪어보고 나서 안 맞으면 나와도 될 만큼 네. 겪는 회사다. 동안에도 월급 많이 준다. 그렇죠. 네, 이 정도 회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어서 엔카닷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카닷컴 저희도 사실 이게 SK 기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까 저희도 이렇게 얘기가 많아서 찾아보고 막 네.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원래 옛날에 SK 엔카였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도 이제 있었고.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중고차 인증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중고차를 직접 판매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중고차 부분은 아예 분리해서 그렇죠. 중고차를 직접 판매하는 부분은 K카에 넘기고 그렇죠. 그리고 SK 인증차 인증. 그
라고 해가지고 중고차 중에 이제 괜찮은 성능이다라고 그렇죠. 인증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플랫폼이 된 거죠, 플랫폼. 그런 네. 어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카 그대로 네. SK에서 떨어져 나와서 남아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고차를 직접 사고 파는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빨간색으로 해놨을 만큼 네, 이거는 플랫폼이다라는 그 것들을 어플 기업이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냥 뭐 중개를 해준다. 네, 뭐 지금 뭐 유명한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냥 플랫폼이고 어떻게 홍보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사이트 회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격하게 컸고 그리고 사실 SK가 손을 댔다가 뗐을 만큼 네. 네, 체계 정도는 갖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신입 경력이라 여기 신입으로 현재는 컨설팅만 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은 SK에서 이게 네, 두 군데로 나눠서 공채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 및 데이터 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뭐 기획을 하고 싶으시거나 솔루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의 업무잖아요. 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직무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렇죠. 또 이제 중고차가 굉장히 핫한 네.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많은 곳에 중고차를 다룰 수 있는 저런 사업 기획이라든지 그렇죠.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괜찮은 그렇죠. 직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스타트업으로 커리어 패스를 기획하시거나 또는 어떠한 이런 플랫폼 영업을 좀 기획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네, 한 번씩 써볼 만한 충분한 회사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은 나중에 커리어 만들 때 뭐 11번가라든지 그렇죠. 뭐 온라인 커머스 쪽으로 네. 가도 되고요. 사실 지금 현대차에서도 중고차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도 되고 뭐 서비스 쪽으로 가도 되고 갈 길이 되게 넓은 직무예요. 네, 플랫폼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 다음으로 해볼 회사 이랜드 ESI. 사실 저는 공고 볼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네.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전략 기획 아, 컨설팅에서 이거 그러니까 인턴으로 뭐 네, ESI라는 것 자체가 이랜드에서 채용하고 있는 채용 어떠한 공채 프로세스잖아요. 그렇죠. 네. 인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을 뽑는다. 그렇죠. 옛날에 뭐 SK 바이킹이었나요? 네, 그런 것처럼 채용 연계형 인턴을 진행을 하고 인턴에서 합격하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선출하는 과정이고요. ESI 프로그램만 진행하신 분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산점,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도 가산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기가 좀 어려운 인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아, 네. 이 회사의 기본 근조가 회장님께서 굉장히 성실한 분이세요. 기독교 네, 회사잖아요. 굉장히 기독교 회사이시고요. 그래서 차라리 8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얻어갈 게 많은 회사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보통 본인이 원하면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정규직 전환이요? 이 프로그램을 버티고 버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뭐 프로- 무슨 이랜드라는 회사가 서바이벌 수준이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랜드라는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굉장히 넓고 많잖아요. 사실 생활 밀착형 기업의 투탑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알다시피 뭐 이랜드 기업에 유명한 거 많잖아요. 백화점도 있고 네네. NC 백화점, 뉴코아 네, 이게 다 이랜드 거고 그리고 뭐 식당은 그 뭐죠? 애슐리. 애슐리 네, 올리브영. 애슐리 그리고 뭐 애슐리나 뭐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메이커들이 있고 의류업도 또 뭐 뉴발란스 네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이 좋죠. 네. 뭐 뉴코아에 있는 메이커는 거의 다 이랜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생활 밀착형 기업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여기 다녔던 사람들 들어봤는데 네. 오히려 전환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못 버텨서 나갔다 얘기 많이 진짜.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찌 됐던 간에 네. 어쨌든 이쪽으로 패션이나 외식 사업 네. 쪽으로 커리어를 쌓으시려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써보세요. 네, 이걸 버티시고 수료증만 가져가셔도 사실은 다른 기업에서 어떠한 충분한 스펙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특히나 여기 지금 인사까지 떠있기 때문에 인사하실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네. 네. 자, 그 다음 해볼 기업입니다. 자, 한국 IBM입니다. 네, IBM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컴퓨터 회사인데요. 사실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내가 외국어를 좀 잘해야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론 영어를 좀 쓸 일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서버나 컴퓨터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견적을 내드린다거나 서비스 지원해드리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의 완전 마스터는 아니더라도 지원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IBM 같은 이제 유수의 기업들이 평점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외국계 중에서도 유럽계가 있고 미국계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계가 굉장히 빡빡해요. 아, 특히 IT 쪽 미국계 기업들이 굉장히 성과지향적이고 또 근무 환경도 안 좋고 잘 자르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마냥 생각하는 그 외국계. IBM 와 엄청나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빡셀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해 두시고
내가 이 IT 산업 쪽에 관심이 있다, 또 잘 버틸 수 있다 생각하면 써보는 게 괜찮거든요. 그렇죠. 옛날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외국계 기업은 9to6를 철저하게 지키지만 본인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면 쉽지 않아요. 더한 노력이 필요한 기업이다라는 네네, 것들을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IBM이 B2B잖아요. 그쵸. B2B 네. 업계에서는 정말 최고기 때문에 그쵸. 이력은 됩니다. 네. 네. 1년 이상 일했다면 경험이 될 수 있는 기업, 충분한 기업이 될 수 있고 외국계는 또 외국계로 이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국 화이자 제약인데요. 기본적으로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인데 외국계, 엄청 센 외국계 회사고요. 화이자 제약이 사실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이레놀 만드는 회사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고요. 일단 화이자에서 나오는 약이 유명한 거는 제일 유명한 건 비아그라. 비아그라? 네.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화이자 약을 먹어야 되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당뇨병 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마켓 쉐어 1등입니다. 1등. 그냥 전체 모든 의약품을 통틀어 1등인 약이 이 화이자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신입으로 써서 되기가 좀 쉽나요? 아니, 왜냐면 경력직들이 엄청 많잖아요. 애초에 경력을 많이 뽑는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인턴이라고 뽑잖아요. 기본적으로 1년을 굴리고 하는 채용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신입 많이 네, 뽑는다? 본인들이 가르쳐줄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는 IT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IT 쪽 외국계 기업보다는 제약 쪽 외국계 기업들이 좀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쵸. 네. 좀 더 그 제약 쪽은 편하게 이제 의사들이 많이 쓴다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나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국계 제약회사의 약 같은 경우는 꼭 써야 돼요. 그쵸. 네. 이 맞아요. 약만을 써야 되고 이 약만을 맞아요.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업에 그게 다르다는 거죠. 고객이 나를 찾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대화의 난이도가 쉽다라는 점이 있고요. 물론 본인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분야, 그 약에 대해서만큼은 의사보다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부선 맞지만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도 주어지는 일도 맞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IT 쪽 외국계 기업들은 약간 신입을 많이 뽑거든요. 네. 특히 막 외국 대학이나 학벌 높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뽑는데 제약 쪽 외국계는 뭔가 경력직을 더 많이 뽑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의료계가 돌아가는 프로세스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그런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삭감 문제라든지 약가에 대한 문제, 이런 처방에 대한 적응증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인턴으로 뽑는 것들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친 화이자만의 인재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썼는데 여기 보니까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악화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화이자에서 뭔가 경력을 쌓는 것 자체가 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 업계에서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결국 인턴을 해서 이게 안 될 거다, 정규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 공고를 띄웁니다. 신입이나 경력 공채를 띄우기 때문에 거기서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본인이 어떠한 이 회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만큼의 역량이 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화이자에서 이 인턴 프로그램을 1, 2년 정도 했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에서 모셔갑니다. 다 좋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써보세요. 쓴 사람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죠. 현대자동차입니다. 이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그룹 공채를 하지 않는 대신에 계열사 수시 공채로 해가지고 계열사별로 이렇게 공채들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장 중에 대장 현대자동차에서 열렸고요. 물론 공대 분들을 좀 더 선호한 편은 맞지만 문과에서 이런 기획적인 마인드나 마케팅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 중에 현대차 또는 자동차에 관심이 지대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뽑아줄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술적인 관심이 많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문과 직무도 제가 여기서 인턴 해본 적이 있는데 문과 직무도 다 알아야 돼요. 공대에 가요. 네. 일반적으로 석사 나온 사람이 갑자기 교육하고 있고 그렇죠. 석사 나온 사람이 공대 석사가 인사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사실 문과로서 기획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차량이나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자소서 안에 많이 녹여주셔야 되고요. 그나마 이번에는 마케팅 쪽이라는 것들이 약간의 희망이지 않을까. 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마케팅적인
또는 기획적인 어떤 역량을 보여준다면 일단 면접 가서 거기서 이제 임원분들이 선택하실 역량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N9이라 그래서 스포츠카 모델이죠. 그렇죠. 네, 스포츠카 모델이 아반떼 Li, 뭐 그랜저 Li 네, 이런 식으로. N9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BMW의 M팩, 네, 벤츠의 AMG 라인처럼 네, 고급형 스포츠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현대자동차가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브랜드 마케팅적인 부분을 보여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한두 명만 뽑기 때문에 나라면은 자소서를 엄청 공격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좀 잘 뛰게 그리고 좀 과하게 그렇죠. 쓸 것 같아요. 평범한 수비적인 자소서 이런 이런 것들은 네, 조금 지양하는 편이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공격적이고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다라는 것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자 수도 1000자씩 되는 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뭐 대충 보고 스펙이랑 이렇게 해서 수비적인 사람 뽑을 거면 500자 정도로도 충분한데 1000자라는 거는 네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줘라 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소서에 조금 더 많은 공을 들였으면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N라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 현대자동차에서 어쨌든 HR 방금 말씀하셨던 HR 파트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조금 더 정보통신 쪽이 더 네, 많으니까 그쪽에서 더 많이 하거든요. HR이 있다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이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업계 상위 파트를 차지한다거나 유명한 회사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쓴 이유는 간단해요. 어쨌든 지금 이 라인업 중에 제약회사가 조금 들어있었고 제약회사끼리의 이직과 또는 뭐 경력을 가진 채로 다음 회사로 넘어가기가 좋은 업계인 만큼 아까 화이자 때도 설명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업계에서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니다가 더 좋은 회사 다니면 떠도 되고 다니다가 또 잘 맞고 이러면 다녀볼 만한 회사가 아닌가. 근데 연봉은 기본적으로 좀 사회제약사든 상위제약사든 다 높지 않아요? 사위제약사는 기본적으로 한 4,000에서 4,500을 초봉으로 주고요. 하위제약사라고 하는 저희가 잘 모르는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500? 600? 그래도 네. 적지 않네요. 적지 않죠. 네. 기본적으로 이 업계가 많이 주네.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약 생산원가가 너무 저렴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뭐 500원짜리 약이라고 해도 그 정도 많이 팔게 되면은 이득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R&D를 하는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R&D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 대신에 단순 카피약을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줄 돈이 충분합니다. 운영 기회가 뭐예요? 밑에 내려보면 지금 운영 기획이라고 어쨌든 제약업계의 특성상 개발팀과 영업팀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회사들은 일단 영업을 중심으로 뽑는 거, 문과 직무들은 영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업 파트의 분들을 어떻게 성과 작성을 하고 좀 꿀인 것 같은데? 달달해 보이는데요? 사실 실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체 실적이 이분들의 실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제약업계라는 게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지역별로 뭐 노인 인구나 뭐 인구 지표나 이런 거 다르고요. 네, 우리나라에 뭐 당뇨병 뭐 어느 정도 있다.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암이 우리나라 1등은 뭐 간암이고 2등은 위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순위, 이런 빅데이터가 우리나라의 모든 곳에 보건복지부에 다 있습니다. 네, 뭐 인구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내과 품목에 집중을 그렇죠. 하겠다. 우리는 뭐 관절염 품목에 집중을 하겠다. 바쁘겠네. 네. 그러니까 영업 실적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마케팅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어떤 품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상벌을 기획하는 팀이기 때문에 바쁘겠다. 사실 빅데이터 팀이죠. 경력으로 가실 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약간 제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써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파란 카드의 대명사 신한카드입니다. 사실 금융권이잖아요. 네. 카드사. 요즘에 카드사들이 실적이 옛날만큼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쵸. 수수료를 줄이면서 네. 옛날만큼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은행권이라는 그런 금융권 큰 규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도 많이 뽑고 내가 뭐 커리어를 쌓기도 좋고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문화가 현찰을 줄여가고 어떤 이런 카드 쪽으로 카드나 넘어가니까. 이런 곳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업계잖아요, 사실. 네네. 이제 현금은 안 뽑아도 한국은행에서 현찰은 안 뽑아도 네. 어쨌든 카드사에 있는 지표 숫자는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리고 지주사가 신한인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카드사도 블라인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은행들은 블라인드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블라인드를 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좀 자신감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케팅 데이터 분석 직무를 2자릿수 뽑는 거는 진짜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IT를 뽑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직무에
두 자릿수 뽑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요즘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교를 아직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복전으로 데이터 분석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통계. 그리고 요즘에 금융권에서는 마케팅 직무가 제일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하기도 제일 좋고 그렇죠. 연봉도 많이 쳐주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마케팅 직무로 금융권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는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코웨이입니다. 웅진 그룹 건가요? 맞죠? 그쵸? 웅진그룹에서 분리가 됐죠. 아, 독립. 분리가 됐는데 네. 최근에 다시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네. 그리고 정수기 산업이고 어쨌든 그런 아주머니들을 통해서 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업계 기업이고요. 탑이죠, 기본적으로. 음. 네. 그리고 옛날같이 단순 판매가 아니라 리스로 방향을 돌리면서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여성분들을 고용해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업 문화가 좀 물렁물렁한 편이에요. 이거 너무 딱 빡빡하면은 그런 분들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웨이 같은 기업들은 기업 문화가 널널하고요. 그런 것들이 포스터에서도 잘 드러나 있고. 가정적인 기업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상품 개발, 마케팅, 디자인은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마케팅 직무하고 글로벌 마케팅, 사업 관리, 경영 관리 정도 쓸 수 있는데 문과 직무를 굉장히 많이 뽑네요. 그렇죠. HR도 있고 이번에는 재무기획 HR 다 있고 상품 기획 개발 마케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영업을 줄이는 추세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마케팅 쪽에 조금 맞아요. 더 힘을 많이 맞아요. 쏟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면 영업보다는 좀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을 하려는 그쵸. 그런 계획들이 네. 많거든요. 어느 회사를 가든. 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직무가 앞으로 갈수록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차라리 이 틈에 전략을 잘 세워서 맞아요. 네, 코로나가 풀렸을 때를 대비하자. 음.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써볼 만한 기업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할 기업이 APR. APR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 잘 모르는 기업이었는데 널디 콘텐츠 마케팅이라 해서 바로 그냥 집어왔습니다.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 국내 의류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이거 빌딩 이거 롯데 아니에요? 롯데빌딩의 사무실이 롯데요. 그래서 여기 네, 이번에 저는 새로 입주했기 때문에 회사가 롯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입주를 새로 해서. 최근에는 여기 써 있네요. 최근에는 잠시 롯데사옥으로 이전하여 비쌀 텐데 그죠? 네. 잘 나가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 정도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스타트업 기업인데 대한민국 10대 스타트업에 선정이 됐다. 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니까 이 메디큐브가 일단 그쵸. 있었어요. 이 화장품 기업이어가지고 올리브영이 있잖아요. 네. 그죠? 돈을 굉장히 네. 많이 벌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널디도 광고 열심히 잘 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스타트업에서는 경력을 쌓으면 내가 나중에 창업하기도 좋고 그렇죠. 배울 것도 많다. 그렇죠. 더군다나 널디가 어쨌든 마케팅으로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기업에서 어쨌든 콘텐츠 마케팅 직무를 뽑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케팅 쪽에 콘텐츠 마케팅이기 때문에 예체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상이나 이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볼 만하다. 네,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경영학과 분들도 영상이나 이런 것들 저희 옛날에 뭐 PPT 했던 것처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 장비를 잘 다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창의적인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정도 창의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서 가르쳐줍니다. 그 정도 인사이트만 보여줘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이한 점은 인턴 기간에 월 250이나 주네요. 네. 우리 잘 나간다. 네. 우리 잘 나간다 이거죠. 다음은 한국야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공대 쪽 회사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찾아봤을 때 연봉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높았죠. 네, 한 4천만 원대. 바로 네네. 보시면 크레딧잡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걸로 보셨을 인원이 때 어쨌든 670명 정도 되는 그래도 중견 기업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 업력도 30년 됐고 그리고 보시면은 연봉도 대졸이 4천만 원이나 주는 대졸 스타트가 4천이고 사실 이게 충청도에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봤는데 네, 서울은 아닐 거예요. 네, 충북 청주에 있는데 충북 청주에서 연봉 초봉을 4천씩 주고 이 정도 기업이라면 충청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뽑아봤고 기획 직무 그리고 정보관리 직무가 있기 때문에 정보관리는 IT 아닌가요? 정보관리 IT. IT고요. 기획만 기획 직무를 위주로 해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술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내가 기획이라고 하더라도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더 뽑기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조화된 자소서이기도 하고요. 회사 업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일단 지금 11월 당장 뜬 품목 같은 경우 다 해본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요즘 추세가 뭐 기간을 뭐 한 달, 두 달 전에 올려주는 게 아니라 올려주고 샥 뽑고 올려주고 일주일 만에 싹 뽑고 이런 느낌이 많아서 맞아요. 요즘에는 시간을 넉넉하게 안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자소서를 좀 미리 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날처럼 공채라고 해서 막 두 달씩 뽑고 이런 게 아니라
수시 채용이 이런 거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 써보시면서 경험도 늘리시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이번 채용 공고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